어렵네. 그래. 문제 보시고 이게 어려워요. 야, 정말 정말 바이블 꺼내서. 오케이, 꺼내. 오늘 아마도 로그함수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로그함수의 방정식은 하기 힘들 것 같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지수 방정식 분수식만 예제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 그 질문 받아가지고 질문을 할게요. 근데 질문 지금 안 받고, 질문도 지금 오고 있는 늦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좀 오면은 뭐냐 연습? 스트레스 받아. 은수랑 기훈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봐봐, 128페이지 예제 8번 먼저 할 거야, 맞지? 문제 좀 써볼게, 써라. 써볼게. 보고 있어? 여기 야, 근데 뭐해? 재밌다. 진짜 야, 진짜 개개는데 갑자기 야 수업 시간에 갑자기 저기 왜 차이냐 비결이지 저게 왜 저게 비결이라는 게 하는 거예요. 뷰티 받았냐? 안 받았냐? 아 받았냐? 하니까 할 수 있어. 자, 이거 종이에 쉬는 시간에 드릴 테니까 승희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쉬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책하고 들려주고, 맞지? 지금 하더라고. 지수방. 야, 근데 좀 고민이다. 오늘까지 진도를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몰아서 할까? 이런 거 많이 썼네. 조용히 해가지고 그러면 잘 시작해보자. 일단은 자, 이거 지수의 방정식 부등식 설명 끝난 다음에 좀 고민 좀 해볼게요. 근데 로그 방정식까지 하면 몰아서 방식 좀 있는데 여기서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일단 질문 가는 걸로 하고 해볼게요. 자,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요, 방법이 이거죠. 일단 1번 밑이 같느냐. 그 다음에 2번 자,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느냐. 이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어봐 그러면은 되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 거예요. 그냥 뭐 저걸 몰라. 근데 약간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게 중요해서 써봤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이제 지수와 로그 파트에서 요거 하나만 같이 한번 명심하자. 지수 로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맨날 이게 세뇌를 시키는 거지. 그냥 그 기울나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기울기죠.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x 앞에 계수, x 앞에 계수가 중요하죠. 2차 함수에서는 대칭축이 중요하죠. 지수로그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치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밑을 같게 만들던지 아니면 밑을 뭐 어떻게 하던지 좀 이쪽에 관점을 두시는 게 좀 좋아요. 네, 문제를 푸실 때. 그래서 1번 밑이 같느냐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네, 눈으로 보시면 현재 밑이 여기는 2고 여기는 30인데 다른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자, 2의 x제곱 플러스 4는 여기를 2의 5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32. 거기에 x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밑이 같으므로 2번으로 가면 돼요.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밑이 같으면 지수 같으면 정답이 나와요. 따라서 이제 x의 값은 1이나 4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쌤, 왜 지수가 같지 않아도 어떻게 계산하다 보면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상상을 해볼 필요가 일단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까지 내리는 게 2번이 돼야 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어쨌든 정의역 파트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2의 x제곱, y는 2의 x제곱 했을 때 여기 x에다가 지금 첫 번째 i는 x제곱 플러스 4를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는 여기다가 5x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떤 함수에다가 잘 보세요. 상자로 생각합시다. 자, 어떻게 생긴 상자? 이렇게 생긴 상자였는데 이 상자에다가 제가 얘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자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나온 결과값이 나온 치역이 같대요. 여러분들 항상 같은 애를 집어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는 게 맞죠? 잘 들어보세요. 야, 함수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니 같은 상자야. 여기에다가 내가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대. 그럼 다시 1 집어넣으면 또 2가 나오는 게 맞아. 그러니까 같은 값 집어넣으면 같은 값 나오는 거 맞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 3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 없어? 아, 없어. 있어? 있어. 언제 있어? 어떤 경우에 있어? 있어요. 아, 있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있냐? 2차 함수죠. 그래서 그렇지. 네. 이거 선생님이야? 그렇죠. 2차 함수 같은 게 있죠. 무슨 얘기인지요? 잘 들어보세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제가 2차 함수에다가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오거든요. 3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2차 함수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같은 상자에 제가 1을 집어넣어도 2가 나왔는데 3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올 수가 있어. 이런 상자들이 있죠. 그러면은 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얘네들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다른 애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애는 같을 수 있잖아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1대1 함수니까. 그렇죠. 1대1 함수니까죠. y는 2의 x제곱을 그려보시면 이미 그리는 건 다 알아요. 이미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친구 잘 보세요. 같은 다른 x 값 넣었을 때 무조건 y 값은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2차 함수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긴 한데 내려갔다 올라오는 케이스면은 다른 값을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어떤 함수예요? 1대1 함수인 것도 중요한데 제가 표현했죠? 이 함수 어떤 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러니까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도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y값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안심하게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아, 얘네들이 y값이 같다는 건 들어온 x값도 같다는 얘기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필기 제대로 해보세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1대1 함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멘트고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는 보세요.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죠. 감소함수도 같은 x, 다른 x 넣었을 때 같은 y가 나오는 거 없어요. 이해했죠? 지금 얘기가 이제 올해 아침부터 목이 안 탔구나. 봐봐. 야, 지금 이 얘기를 진짜 어떤 중요한 내용이네? 라고 받아들이거나 진짜 괜찮은 내용이라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앞으로 공부 잘할 거예요. 정확히 수학을 잘할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별로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으면 일단 중요한 거라고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시키고 외워야 되겠지. 그 친구들은 감흥이 있는 친구들은 외우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익혀지는데 없는 친구들은 외워야 되겠지. 어쨌든
얘는 엄청 중요한 마인드가 맞아. 고등수학 할 때. 너네 아직 고등수학 6분의 1밖에 안 했잖아. 5분의 1, 6분의 1. 앞으로 나갈 때, 앞으로 나아가서 배울 게 정말 많은데 중요한 마인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함수가 1대1인지 아닌지도 항상 상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푸냐? 중학교 때 그런 적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 함수의 모든 특성 하나하나 다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지수가 같으면 되느냐? 1대1 함수니까예요. 지수가 달라도 같은 건 나올 일이 없으니까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 넘어가죠. 이해하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은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제 본인 의지에 달린 거죠. 자, 첫 번째 아이는 정답이 나왔고요. 두 번째 아이 봅시다. 두 번째 아이는 이제 방법을 보시는데 여기 3번 하나 쓸게요. 자, 이게 이제 타이틀을 안 썼네. 타이틀 써줄까? 알고 타이틀 안 썼네. 자, 지수 방정식 푸는 방법이에요. 풀이법이고 지금 1, 2, 3번인데 사실은 3번을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좀 여러분들 미안한데 지울 수 있으면 지우거나 아니면 우리 이걸 좀 낑겨 넣으세요. 사실 1번이 뭐냐면요. 1번이 밑을 0이나 1로 둘 수 있는가. 자, 그리고 2번이 뭐냐면요. 2번이 지수가 0인가. 얘네를 다 거쳐서 3번입니다. 이제 밑이 같은가? 자, 밑이 같으면 지수 같은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3번 아까 1, 2번으로 쓴 게 사실은 3번 한 줄이고요. 좀 미안해. 내가 지금 이거 뭐냐 1대1 대응 이거 증가함수 여기에 그냥 약간 빨리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좀 집중하다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이 세 가지를 아시겠죠? 자, 이게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문제에 나오냐면은 지금 아마 다음 장일 걸렸는데 이제 9번이긴 할 텐데 이제 9번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치고요. 맞을 거예요. 아니네? 아닌가? 좀 로고 보고 있구나. 지수 봐야 되는데 상담 문제. 9번에 x의 x제곱 같은 거 있네. 9번 아니네. 10번이라고요? 10번 나오네. 없네? 10 요걸로 끝났네. 오케이 됐어. 자, 볼게요. 봐봐요. 1번 밑을 0이나 1로 둘 수 있는가가 둘 다예요. 둘 다라는 건 왼쪽 오른쪽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밑은 x-2예요. 얘는 밑을 0이나 1로 둘 수 있어요. 왜요? x가 2거나 3이면 돼요. 근데 오른쪽은 밑이 고정되어져 있죠. 따라서 이제 1번 못하는 거예요. 둘 다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x의 2x는 x의 x제곱 플러스 5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둘 다 0이나 1로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어쨌든 1번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하나는 이미 3으로 고정됐죠.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예요. 지수가 0일 수 있느냐? 왜요? 자, 여러분들 5의 0제곱이나 10의 0제곱 모두 1이 맞죠? 그럼 같아지는 게 맞으니까 정답이 맞겠죠. 우리는 지금 이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등호를. 그쵸? 네. 왼쪽 오른쪽이 값이 같으면 돼요. 얘는 가능하죠. 얘는 x가 4이면 되겠네요. 2번을 지정해 보니까 x가 4면 양쪽 다 모두 누군가의 0제곱이랑 같아지네요. 그쵸? 밑이랑 상관없죠. 네,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자, 밑이 같은가를 해결할게요. 자, 밑이 현재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죠. 같게 만들죠. x 5라고 잡읍시다. x 5라고 잡으면은 밑이 같아지죠. 3회가 되죠. 자, 5를 집어넣으니까 1제곱 1제곱 되면서 같아졌네요. 그쵸? 성립했네요. 만약에 내가 5를 집어넣는데 위에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같으면 지수 같은지 확인했죠. 그쵸? 네, 정답은 4랑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보면 풀 수 있는데 이 1, 2번 있지?
1, 2번이 좀 원래 중요하긴 해. 근데 이건 지금 필기는 했는데 기억 못하면 어차피 내년에 할 거야. 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이제부터 예제 9번부터 스르르 풀고 문제를 마무리해보죠. 일단은 요구함수까지 끝나면 간단한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 테스트를 보고 나서 추가 문제를 드리긴 드리는데 수학 하나로 좀 결이 다르게 수학 1에 추가 문제를 줘도 조금만 줄 거예요. 쉬운 걸로만 줄 거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의 학원에서 왜 웃어 임마? 어떻게 말라리나 뭐 기운이 밥 주죠 뭐. 어디나 모르겠다. 좀 이따 보이면 그냥 잡을게. 전기 팔찌가 있는데. 왜? 처음 봐? 이걸로 잡는 거. 자, 합시다. 방정식 4의 x제곱. 야, 그래도 요새 그 원래 이 건물에 모기가 엄청 많은데 좀 별로 없는 편이거든. 학원에서는 모기 안 들어오게 이제 좀 약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그나마 좀 없는 편이야. 건물 전체가 진짜 좀 그래요. 근데 지금 왜 없냐면은 개 더워서 그래. 이제 9월에 많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아 진짜 모기는 생물인데라 더우면은 이게 살 수가 없거든. 더워서 그렇고 9월달에 이제 모기가 많고 걱정이다. 없죠? 자, 4의 x제곱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번 여기를 이 두 개를 앞으로 뺍시다. 이 두 개 앞으로 빼면 4니까 12죠. 아직도 이런 계산 못하시면 수업 안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왜 해요? 치환하려고. 치환하면 뭐 해야 된다고 지었나? 범위를 네, 누구의 범위를 구하죠? T의 범위죠. 자, 지금 다시 한번 할게요. 아니, 기훈이 물어보려는데 기훈이가 안 쳐다봤어. 기훈이가. 네. 아예 안 쳐다봤다고. 자, T의 범위 구해야 되는데 T의 범위 뭘로 구해져요? 저 2의 x를 그러니까 어떤 걸 이용해서 구해? 어떤 걸 이용하냐? 되게 간단한 대답이야. 함수가 아니야. 내가 물어보는 정답이 거의 한 50%는 이게 정답이야. 그림을 네, 그래프를 그려서 하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싶어요. T의 범위를 그래프로 눈으로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대답이 안 떠올랐으면 필기하셔야죠. 이거는 수학 원이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네, 평생 해야 될 거라서 고등학교 평생 해야 될 거라 해야 돼요. 자, 치환했으면 범위를 구해. 범위 뭘로 구해? 그래프로. 그럼 나는 t랑 x가 속해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지난번에도 제가 수학학 시간에 얘기했죠. 혼자 있는 친구가 치역입니다. 치역은 세로축이에요. 네, 복잡한 데 있는 친구는 정의역이고 가로축입니다. 제가 말했죠? 이 친구는 현재 그럼 t는 2x제곱이라는 식인데 여러분들 y는 2x제곱이나 t는 2x제곱이나 그림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문자를 그냥 t로 썼을 뿐이니까 원래대로 여러분 알던 대로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야 될 t의 범위 주목해 볼게요. t는 세로 범위죠. 이 그래프의 세로의 범위를 보세요. 이 그래프에. 자, 0보다 크네요. 네, t가 0 밑에가 없죠. 그렇죠? 네, 이게 범위입니다. 이래놓고 치환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12t 그럼 32가 나왔거든요. 0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이거 4랑 8이겠죠? 따라서 t가 4거나 t가 8입니다. 자, 어때요? 둘 다 정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t가 0보다 크라고 했는데 다행히 나온 애들이 둘 다 0보다 크네요.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던 얘는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0보다 커야 하니까. t가 0보다 밑에 있는 게 없거든요. 따라서 0 밑이 없잖아. 지수함수.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t가 4인 걸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정답이 4랑 8이라고 하지만 정답은 2랑 3입니다. 왜 4랑 8이 아니냐면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t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제 t가 4라는 걸 얻었으면 t가 누구였어요? 원래는 얘였죠? 여기에 4를 한번 넣어보면 x가 이겠구나. 이때 x는 이겠죠. t가 8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t에다가 8 넣어보면 x는 3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잘 보세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y값 구하는 거고,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t값이 아니에요. t는 사실 이 문제에는 없는 거잖아요. 니네가 만든 거지. 그쵸? 이런 거 헷갈려 틀리면 좀 많이 억울해요. 저 넘어갈게요. 10번 할게요. 자, 부등식을 풀라고 합니다. 4 곱하기 루트 2의 x제곱, 이게 루트 128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했지만 부등식도 지수랑 거의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이랑 지수 방정식이랑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언제나 밑을 같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같게 만들 수 있겠죠. 자, 2의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자, 올라가면 2의 2분의 x제곱이죠. 이 상태에서 곱하기 4가 있는데 이 4는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더하기로 바뀌고요. 자, 옆에는 2의 7제곱이고 이거의 루트니까 2분의 1제곱이겠죠? 여기는 이게 2분의 7이겠죠. 그쵸? 자, 부등식에서 하나만 더 주의하면 돼요. 자, 밑을 저기 1, 2, 3번처럼 밑을 좀 보고 있겠지만 밑이 1보다 큰지, 그러니까 a가 1보다 큰지 a가 1보다 작거나 1보다 작거나 0보다 큰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힘들 볼래요? 자, 우리는 왼쪽 a가 더 크고 싶죠. 왼쪽 얘가 크고 싶죠.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면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이제 밑이랑 관련 없이 위에 지수 부분이 그대로 내려오면 될까요? 저 왜 그럴까요? 기훈아 왜 그래? 그래프가 상승. 얘 증가함수라서 그래요. 네, 상승함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지만 증가함수라서. 왜네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래? 증가함수 있는 표현이야. 증가함수.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수학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증가함수라서 그래요. 자, 보세요. 증가함수는 커다란 x를 넣을수록 작은 x를 넣을 때에 비해서 y값이 크죠. 지금 왼쪽의 y값이 오른쪽의 y값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건,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입장에서 더 큰 애를 집어넣으면 y값도 크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수의 범위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중요한 거예요. x가 3보다 크다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옆에 거 한번 볼래요? 옆에 거는 81분의 1보다 3분의 1의 몇 제곱이니? 3분의 1의 2x 제곱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이네요. 자, 얘네 모두 역시 3분의 1로 맞춰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3분의 1의 4제곱이고요. 3분의 1의 2x 제곱이고요. 얘는 3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죠. 왜요? 루트 3은 이거 2분의 1이니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3분의 1이 미친 경우를 보세요. 이 경우는 감소함수죠. 들어봐봐요. y값은 누가 제일 커요? y값은 얘가 제일 크죠. 하지만 감소함수에서는 y값이 제일 크려면 넣어진 애가 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4랑 2x랑 2분의 1은 그대로 오는데 부등호가 바뀌겠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3분의 1씩 그려지죠. a가 1보다 작은 친구는 감소함수로 그려지죠. x값이 작을수록 y가 크죠. x값이 커지면 y가 작아지죠. 그러므로 현재 y값이 오른쪽이 제일 커? 그러면 넣어준 x값은 반대로 왼쪽이 제일 커야 되겠죠.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고 풀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음수 연구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렇게 안 풀어도 되고,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밑을 1보다 크게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저 친구는 3분의 1인데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렇게 3분의 1의 4제곱 예를요. 여기다 쓰자. 자, 3분의 1의 4제곱이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쓰면 어떻게 돼요? 3의 마이너스 4제곱 여기 3의 마이너스 2x제곱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밑이 1보다 작은 친구들은 밑이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뒤집으면 되니까. 그러면 자 밑이 1보다 크면 뭐가 편해요? 부등호를 안 바꿔도 돼요. 1보다 크면은 어쨌든 큰 놈에 있는 지수가 제일 클 거예요. 그렇죠? 증가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도 돼요. 이러면 이제 내가 신경 쓸 게 하나가 줄었죠. 뭐예요? 밑이 1보다 작냐 크냐를 안 따지고 그냥 바로 부등식 그대로 내려오면 됨. 왜? 내가 다 밑이 1보다 큰 놈으로 만들면 되니까. 좀 무지성해도 됨.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아.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곱하면 위에 거랑 똑같이 나오니까 정답은 똑같아. 나쁘지 않은데 이 사고방식이 안 좋다고 했죠. 왜냐면은 아까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 안 배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왜 이 사고방식이 안 좋냐면요. 여러분들은 원래 지수 문제를 풀 때 밑이 1보다 큰지 안 큰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항상 신경을 엄청 써야 돼요. 근데 저렇게 해버리면 신경 안 쓰겠다는 마인드죠. 저게 습관되면 필러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1등급 받고 싶고 2등급 받고 싶은 친구인데 아 몰라 나 그냥 무지성을 할래 라고 하는 순간부터 무지성한데 어떻게 1등급 받겠어. 이해하셨어요? 일단 적어도 필기는 해놓으세요. 뭘 필기해놔요? 밑이 1보다 작은 친구들은 언제든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 밑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데 일단 약간 그냥 전화하게 듣는 친구들이 이번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네. 수학 원부터 실전이라 나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학년 때는 약간 연습 경기하는 느낌이긴 해. 외할 때 수학 2학년 때부터 좀 내가 진짜 수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을 그래. 자 이제 11번을 또 한번 할게요. 네. 네 이제 11번이고요. 다음 부등식을 풀 건데 2 곱하기 뭐야 이거? 이제 11-1번 2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17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8이 0보다 작더라. 뻔하죠? 자, 이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빠르게 할게요. 세로치기 t, 가로치기 x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t의 범위가 0보다 큰 애를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 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8 0보다 작죠. 자 우리는 t로 치환하는 게 좋아서 치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t의 범위를 썼습니다. 나중에 치환을 안 할 때도 많아요. 귀찮아서.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2랑 1이고 8이랑 1이고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t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행히도 이 부등식에서 우리가 잘라버릴 친구가 없죠. 왜냐하면 t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마침 나온 범위가 0보다 커요. 좋죠? 그러므로 이제 문제를 마무리할게요. t 값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x의 값 구하고 싶은 거예요. t는 2x제곱이었죠? 자 이렇게 쓰면 방금 전 문제와 똑같아지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은 2의 세제곱 자 여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밑이 1보다 크니까 x의 범위 3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정답이네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값이에요. 잊지 맙시다. 네. 저만 풀면 좀 심심하시긴 할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13번은 안 할 거니까 예제 이렇게 아시고 제가 이제 12번까지 한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그 잠깐 문제 좀 푸는 시간을 좀 하게 할 거예요. 문제 푸는 거랑 저거 오답 좀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자 이제 11-2번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풀게요. 진짜 지루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3x-2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입니다. 자, 일단은 잘 들어보세요. 3의 x 마이너스 2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3의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1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3의 9제곱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넘어보면은 9의 x 제곱 플러스 9분의 80 마이너스네요. 네, 3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네요. 그다음에 9를 곱하고요. 9 곱하기 9의 x 제곱 마이너스 80에 3의 x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한 다음에 당연히 3의 x제곱 t라고 치환하고 치환했으니까 또 t의 범위 구해야 돼서 t축 x축 그림 그리고 3의 x제곱도 이렇게 올라가고 t의 범위 0보다 크고 따라서 9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80의 t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네. 그냥 앞에서 한 얘기들 다 그냥 한 거죠. 예, 손만 아프죠 그냥. 자, 인수분해 돼요. 9일, 9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이거 중요하네요. 자, 봅시다. t가 9보다 크거나 t가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t라는 친구는 절대 t가 누구예요? 이 친구죠? 이 친구 상상해보세요.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탈락입니다. 잘라버리세요.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얘만 구하면 정답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t가 3의 x제곱이었으므로 x의 범위는 2보다 크더라. 되겠습니다. 되었죠? 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12번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12번이 별표칠 문제라서 집중 좀 하고 이거 하고 쉴 테니까 집중해보세요.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우려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거 틀린 친구가 꽤 많아요. 센서 B단계에 있는 좀 상자리 문제가 하나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잘 기억해보세요.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 만약에 내 세대 1등을 받으려면 센서학 상자리는 솔직히 풀어야 되거든요. 좀 간단하게 쉽게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모의고사 킬러 문제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판국인데 본인이 1등을 받고 싶으면 센서학 상자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등급 주로 받는 친구들에게 맨 처음에 그 문제를 주면요, 요 12번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얘를 주면요 다 틀리더라고요. 좀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1학년들의 어떤 습성이에요. 중학교 때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 대충 보는 습관 이런 건데 한번 대충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이고 이 문제 쉬웠으면 조금 아쉬워요. 어차피 오른쪽 안에는 어려울 거예요. 개념 넓히기는.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k는 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늘 보던 문제랑 비슷해요. 2차 함수에서. 자, 여기 x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는 앞에 4로 빼주고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고요. 자,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네, 범위를 구해보자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은이가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2의 x제곱, 기은이가 안 보고 풀고 있어가지고 봐봐. t라고 치환을 해. t가 0보다 크잖아? 이게 이제 항상 그냥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치환하고 머릿속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t 0보다 큰 이러고 바로 간단 말이야. 봐봐. 기윤이가 이렇게 풀어봤더니 이게 나왔어.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해달라며. 기윤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t가 0보다 커. 이거란 말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t가 0보다 커야겠어.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열심히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인데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니까 k 범위가 어떻게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데 일단 이게 정답이 아니야. 정답 맞춰보면은 k가 뭐 4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아니란 말이야. 이때 보면은. 그럼 봐봐. 왜 그럴까? 아니 대부분 학생들이 봐봐. 너네 대부분 이 문제를 읽어보고 다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아니 뭐 치환을 했고 치환하니까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t가 0보다 큰 거 말고 뭐가 있어? 인데 자 간단한 게 뭐야?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 여기 이 녀석의 t 값들은 싹 다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두 실근을 가져야 돼? 모두 양근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갔는데 양근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걸 간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해서 너무 피곤한데. 중요하고 집중해야 돼.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애초에 이 함수가 어디에 정의 되어 있어? 정의역을 구했잖아. t가 0보다 크다고. 쌤 t는 치역이 아니냐고요? 아 여기선 치역인데 얘네끼리는 치역인데 여기선 정의역이 맞아. 그러니까 봐봐. 이거 합성함수 내야 될 거야. 어쨌든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어디서? 양수에서밖에 못 가는 거야. 봐봐. 만약에 t가 이렇게 갔는데 은근을 하나 가졌잖아. 너네 아까 내가 얘기했지. 2차 방정식 풀었는데 만약에 t 값이 마이너스 4랑 5 두 개 나오면은 t가 0보다 크니까 얘 자른다 그랬지? 얘 자르면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지? 자, 따라서 우리는 두 양근을 갖기 위한 t의 범위 어떻게 합니까? 기훈아 뭐 하면 돼?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뭐 하면 돼? 와 진짜. 야 지금 희서 피곤한데 빨리 얘기해봐. 빨리 순지가 가져야 돼. 뭐야? 뭐였죠? 와 진짜. 야 2차 함수의 특징을 물어보니까 대칭축 말 못하고 지가 이걸 얘기해놓고 정작 이걸 써야 될 때는 모르네. 합시다. 맞죠? 아 진짜. 아 진짜 약간 이번 거 좀 심했지. 한 명씩 먼저 뭐예요? t가 0보다 크긴 해야 돼요.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t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대칭축 어떻게 있어야 돼요? 아, 대칭축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축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렇죠? 눈이 있으면 보이죠? 마지막으로 함수값은 누구를 보면 돼요? 0에서의 함수값이네요. 그렇죠? 0에서의 함수값이 왜? 양수, 음수를 가르는 게 0이잖아.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네요. F0이 0보다 크면 되겠네요. 자, 축은 누구예요? 축은 2K네요. 2K가 0보다 크고요. 아까 이거 썼죠? 4K제곱 마이너스 K라고. F0은 얼마인데요? F0 K네요. F0 K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세 가지의 교집합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아니면 K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K가 0보다 작아요. 여기 수직선에 표시할게요. 자, 0이 있고 4분의 1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아니 2K가 0보다 크다는 건 K가 0보다 크면 돼요. K가 0보다 커요. 세 번째 아니고 K가 0보다 크대요. 자, 얘네 모두 만족하는 건 얘만 정답이네요. 네, 정답이 얘기했죠? 아, 기훈이가 판대함은 당연히 안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까먹을 줄은 몰랐네. 네. 아니, 본인이 봐도 어처구니가 없긴 하겠지만 자, 들어보세요. 뒤에 거 보세요. 13번은 안 할 거예요. 이제 13번 쪽은 아예 안 할 거니까 빼시고요. 자, 기본 다지기에선 이제 13번에 관련된 문제가 없으니까 기본 다지기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숙제 141페이지까지거든요. 그쵸?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일단은 잠깐 쉬면서 질문지 돌려줘. 질문지 잘 들어. 맨 처음에 지수부터 싹 다 맞은 거야. 좀 시간 걸려. 그럼 질문지 할 동안 다른 친구들 뭐 하면 돼? 숙제를 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냥 숙제를 하지 말고. 이거 내가 풀어준 예제 9번부터 이제 7번부터구나. 7번부터 옆에 있는 숫자 같은 게 있지. 지금부터 풀고 있자. 숙제 체크하는 거 오래 걸리니까. 이거 다 돌아가는 데 한 30분 정도 잡을 거거든. 3, 40분? 숙제하고 하세요. 개념 살피기는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면서 하세요. 아시겠죠? 네. 첫 페이지부터 숙제 체크하세요. 저는 이제 한 3, 40분 뒤에 볼게요. 추가 상관 없게 할게요.